살펴보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 점심 드시고 나셔서 또 이제 확인 말씀드리면은 오늘도 이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매시간 이게 그 유튜브에서 처리가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올려놓고 이게 뭐 처리가 되는데 뭐 한 30분에서 한 70분 정도 이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요 데이 4, 요 점심 드시기 전에까지가 아마 이제 지금 된 것 같네요. 그죠? 4-1, 4-2, 4-3 이렇게 이제 다 이게 등록이 됐으니까 필요하실 경우에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인데 또 보시면서 동영상 보시면서 뭔가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생기신다든지 하면은 뭐 특정 어떤 시간 지점을 이제 댓글에서 지정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그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저잖아요, 그죠? 저거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냥 그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죠? 통상적인 얘기들. 제가 뭐 이거 수집해가지고 뭐 그 인플루언서 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저런 이제 긴 동영상들은 이게 막 5분짜리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쇼츠 이런 거 막 100만 번씩 조회가 나오는데 뭐 34시간짜리 뭐 다 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지점 제가 이제 저걸 올려드리는 거는 막 이제 필기하고 이런 상황들을 다 찍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참고가 되시게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요새 사실 정장을 잘 안 입잖아요. 저는 이제 특히 정장을 정말 뭐 결혼식 때 뭐 가끔 이제 입는데 경조사 때. 근데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려고 하니까 넥타이가 이거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갖고는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가지고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걸 한 10번을 봤어야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는 그게 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10번을 봤네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를 때는 10번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딥러닝도 다 이해를 하고 나시면 뭐 간단한 얘기인데 뭐 그렇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왜 기록하느냐? 추억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5년 후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이거 제가 보면 저때 저런 얘기 했었었구나 이런 어떤 추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뭐 사실 돈적인 측면보다는 뭐 유튜브도 그 팔로워가 한 100만쯤 돼야지 뭐 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100만 명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0만 명 하면 이제 수백 명이나 될까요, 그죠? 수백 명도 지금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해보니까 이 설명을 더 열심히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록에 남으니까 이 기록에 남는 거니까 이왕 만드는 김에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약간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인터넷에 공개된 동영상으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호 참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일부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제가 이제 5차 제곱합시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아닌데 뭐 이러면은 그럼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이제 공개된 정보들은 그런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3일차 노트북의 학습 상황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고요. 뭐 이렇게 기대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절대로 이제 완료가 되진 않았겠죠.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일차 노트북 뭐 여전히 이제 열심히 이제 돌아가고 있을 텐데
많이 했네. 그죠? 많이 했어요. 어, 400번 정도 때에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고요. 혹시 그 학습 몇 번쯤 수행되셨나요? 아마 이제 비슷한 400이나 뭐 500번 때까지는 아마 아니실 것 같고 그런데요. 어떠신가요? 300번 중에 이제 언제 시작하셨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일단 5시간 정도 뭐 소요가 될 것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저처럼 저랑 같이 첫 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점심 먹고 나왔으니까 이제 4시간 좀 지났잖아요. 딱 4시간 지나니까 한 400번 좀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차 역정파로 구현을 이제 거의 다 했고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볼 건데 5차 역정파 신경망을 다 구현하고서 실험을 해보시는 시간이 요번 시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 이내로 이제 하고 나면 이거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납득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어제 우리가 구현한 요 신경망의 경우는 그 일부는 제가 드린 코드를 그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 그 수치 미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차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요 경사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 이제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해설 드리면 요거 이제 그렇게 효율적인 구현은 아닌데요. 이게 그 다차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좀 더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 부분을 복사해 갖고 그 챗GPT한테 한번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보시면 요 각 줄별로 아마 그 해설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설에서 혹시 납득이 안 되시거나 가끔 이제 오류도 꽤 있거든요. 오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이제 그 납득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해봤을 때는 그 괜찮게 됐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요.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은 그 4일차 노트북에서 5차 역전파 이미 다 구현을 그 거의 이제 한 상태예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드릴 코드는 없고 그냥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마무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마지막에 드리던 이제 말씀이 뭐였냐면 요 그 Z 라스트가 나왔을 때 시그모이드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이제 상의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지수 함수로 이제 해가지고 양수로 변환을 이제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요거를 요 합계로 이제 나눠주는 뭐 이런 대단히 이제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Z 라스트를 이제 했을 때 상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요 각각이 다 영일 범위로 이제 되는데 요 어설트 구문에서는 합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0이 되는가 얼추 봐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 75% 정도고 얘가 이제 약 25% 이제 정도고 얘는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0%에 이제 가깝죠. 그죠? 그래서 뭐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게 이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그모이드가 다 합계를 1.0으로까지 만들어주는 건 못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그냥 합계가 1.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다 이제 영일 범위로 만들어준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교차 엔트로피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확인 말씀 이제 드리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소프트맥스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 한 대 합쳐가지고 좀 구현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소프트맥스 다음과 같이 이제 하는데 일단 그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오차 역전파 분석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예측하고 정답 여기 이제 그 G 라스트가 마지막 계측 완전 연결 계층에서 이제 나온 값인데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제 처리된 요 확률적인 자신감의 값이 이제 예측 값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요 값을 순전파 시점에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뜻하고 그리고 나서 이 정답으로서의 y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정답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예측 확률로 변환된 값들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콜이랑 포워드는 당연히 인터페이스가 동일해야 되겠죠. 콜은 그냥 우리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를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이 포워드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요 Z 라스트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그 변환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Z 라스트를 이제 그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제 정의됐다고 가정하고 그 소프트맥스를 이제 Z를 이제 통과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서 정답하고 그 확률적인 자신감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정답은 이제 항상 이제 자신감은 이제 100%니까. 그죠? 그래서 이 y 값이 원하진 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과정 하에서 여기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수행해주고 손실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자체도 그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소프트맥스랑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그냥 그 우리가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정답하고 방금 전에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변환한 그 예측 확률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넣어서 손실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손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의 포워드죠. 그러면 이제 백워드는 어떻게 하냐? 백워드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결론은 요것만 필요해요. 그 확률 값에서 그 정답을 빼면 된다. 요건 이제 중간 과정일 뿐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따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크로스 엔트로피의 그 최종적인 역전파는 정답 자신감을 예측 확률로 나누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걸로 이제 될 거고, 소프트맥스는 이제 그 상류에서 전달받은 이제 미분값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이제 각자 이제 하면 되는데, 교차 엔트로피를 쓸 거면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맞닿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백워드는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이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워드는 무조건 사실은 이거는 1로 시작합니다. 뭐 그 인터페이스를 통일할 수 있게 그 받을 수 있기는 한다고 해도요. 어쨌든 이제 무조건 이제 1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나가는 게 DZ가 나가줘야 됩니다. 왜냐면 Z를 이제 받았으니까 DZ가 나가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DZ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이제 따르면 예측 확률에서 그 정답을 이렇게 빼주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요 그 백워드를 수행할 때 DZ가 그 배치 크기로 좀 나눠져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Y 우리가 배치 크기를 이제 얼마로 했으면 이제 DZ가 나갈 때 그 배치 크기를 좀 나눠주는 게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와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정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요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현을 이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5.6절에 그 어파인 소프트맥스 계층 구현하기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어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 연결 계층을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 썼을 때 그걸 이제 어파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결 계층이 이름이 여러 개예요. fully connected라고 부르기도 하고 밀집 연결, 그리고 이제 좀 수학적인 느낌으로 부를 때는 이제 어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 꽤 다른 편이에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용어를 그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그 x와 w의 이제 행렬 곱을 이제 수행한 다음에 이제 편형을 이제 더해주는 거, 뭐 그거라는 사실은 이제 변함이 없고, 다만 얘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구현했습니다. 다 구현했고,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175페이지로 가보시면 요 우리는 완전 연결이라고 객체 명칭을 클래스의 명칭을 이제 불렀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자명하게도 어파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가보시면
5.6.3절에 이제 소프트맥스와 이제 그 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인데, 이거에 대한 분석은 얘가 이제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 합계를 내는 부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죠? 근데 뭐 이 합계를 내는 부분은 사실 그 요 익스포넨셜로 이제 변환한 z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내는데, 요거는 이제 그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출력부터 이제 모형의 출력만큼 이제 있겠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두 개만 해보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두 개 이상은 그냥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막 그림이 좀 복잡한 이유가,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합계를 내는 부분이 좀 들어가서 그림이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대강 알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행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납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179페이지에서 그 소프트맥스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랑 이제 같은 스타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소프트맥스와 이제 교체 엔트로피의 정의 자체는 순전파 시점에서의 정의가 바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전의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18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재랑 이제 싱크를 맞춰 보는 그런 것밖에 이제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1단계 같이 이제 봐볼까요? 1단계 미니 배치. 이거는 역전파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미니 배치가 왜 필요한가는 이제 어제 확인을 해보셨죠? 요게 핵심이죠. 기울기를 역전파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이렇게 구현했을 때 아직도 돌고 있는 수치 미분이랑 비교를 해보자 라고 하는 점이 이제 현재 이제 논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3단계의 매개 변수 갱신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 미분을 어떻게 구하는가는 얘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뭐 하여튼 해와 이런 거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간에 경사하강의 입장에서는 그거야 이제 이 기울기 산출 쪽의 문제고, 자기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구해진 게 얼마나 오래 걸렸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구현하신 거에서 요 경사 산출 부분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현 준비가 됐고요. 이제 구현 절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역전파 신경망이죠. 좀 반복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사실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 일부를 수정하는 게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 반복적인 부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나 지금이나 일단 계층을 무조건 빈 깡통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 계층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바뀔 게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역전파 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호출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순전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냥 쭉 출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겁니다. 뭐 순전파는 예전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층들을 이제 순환을 하면서 그 해당 계층의 입력은 이전 계층의 출력이다.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수행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그 계층을 소진하면 마지막 계층이 발생한 이제 출력이 전체 신경망에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여전히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전 계층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입력을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줄 필요는 있었고, 이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잘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예전하고 완벽하게 이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알고리즘은 이제 그 수행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랑 이제 y가 들어오고 필요한 것들 있죠. 배치 크기, 학습 횟수, 학습률,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죠? 근데 이 학습 횟수를 우리가 그 계산해주는 논리를 그 첫 번째 시간에 완료를 했죠. 무슨 말인가면 여기서 이제 배치 크기 에폭수 학습률이 지적이 되면 에폭당 배치 수가 계산이 되고 학습 횟수가 이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냥 요거를 그 학습 횟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에폭수를 그냥 지정하고 그냥 에폭당 배치 수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몇 번의 학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총 그 학습이 어떤 설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그냥 여기서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그 줄이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줄 바꿈이 이제 되어 보여서 조금 이제 번잡스럽네요. 보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배치 크기 지정하고 그냥 뭐 한 판 해봐라, 두 판 해봐라, 뭐 열 판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내부적으로 학습 횟수가 이제 몇 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좋지 않, 그냥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죠? 예전과 이제 마찬가지. 1. 미니 배치. 2. 경사 하강. 아니, 경사 하강이 아니고 경사 산출인데 이번엔 역전파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3. 경사를 가지고서 매개 변수 갱신. 이거는 여전히 경사 하강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미니 배치를 어떤 방식으로 그 획득을 하는가가 뭐 조금씩 그 뉘앙스가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저는 이제 그 고민이 없는 간단한 방식으로 일단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표본의 개수가 있잖아요. 그 전체 표본의 요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표본수 S라고 이제 부를게요. 여기서 그냥 인라인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거를 그 무작위로 배치 크기만큼
이렇게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X 배치는 그 우리가 이제 지정한 표본의 개수만큼만 선택이 되도록 하려면 무작위로 이제 배치 색인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일부만을 이제 뽑아내는 이제 미니 배치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습이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학습 횟수만큼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의 절차가 여러 번 반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매 학습을 수행할 때마다 미니 배치를 이제 다시 뽑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 학습 자체가 그 에폭당 배치 수만큼 일단은 그 수행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 미니 배치는 이제 별거 없고요. 이제 경사산출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경사산출 이제 부분을 보면 이 역전파를 하려면 무조건 순전파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순전파를 하는 것을 조금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순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손실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현한 이제 순전파 이제 X를 이렇게 이제 해보면 요거는 이제 뭔가요? 요거는 손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계층의 출력까지 이제 나오는 거지 이게 손실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거를 호출한다고 해서 그 학습에 필요한 순전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손실 산출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Y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Z 라스트까지 나온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손실은 여기서 그 손실이 이제 구해져야 됩니다. 근데 요 점에서 좀 그 우리 현재 구현상 섬세한 논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현해 놓고 마지막 계층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서로 이제 붙어 있는 애들이라서 한꺼번에 구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마지막 레이어가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요 포문에서 마지막 계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Z 라스트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에서 순전파를 수행할 때마다 그 예측이 나오길 바라지 손실이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손실은 그 학습에서는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활용을 할 때는 여기까지만 이제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현상은 어쩔 수 없이 요 마지막 레이어 1보 직전까지만 호출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즉, 요 아웃푸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말하는 Z 라스트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손실 산출을 이제 할 때 그 순전파를 수행하면 이제 Z 라스트가 나오고 이 마지막에 손실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면 마지막 계층으로부터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계층을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z 라스트 y와 요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가 z를 집어넣고 y를 이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네요. 저 순서에 맞춰서 집어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z 라스트와 y를 집어넣고 손실을 이렇게 이제 내줘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그 다르게 했었을 수도 있죠. 이제 이, 이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자체를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취급해서 추가를 해주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계층으로 추가를 안 해주면 사실 뭐 이런 논의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처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순전파가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은 여기서 그 손실 산출을 이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 배치와 이제 Y 배치를 이렇게 넘겨줘서 손실이 나오는 것까지가 순전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순전파가 되면 역전파를 수행할 수 있죠. 역전파는 신납니다. 거꾸로 돌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 레이어즈들이 있는데 얘네를 역순으로 돌아주면 됩니다. 역전파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요 레이어에 백워드를 이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역전파가 시작될 때는 이제 상류가 없으니까 그 무조건 1로 시작하면 되겠죠. 요게 역전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 역전파가 다음과 같이 수행이 되면 내부적으로 요 각각의 레이어들에서 DW와 DB를 그 획득이 이제 될 테니까 이제는 그 각 레이어를 이제 순환하면서 그냥 경사 하강을 이제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 게 이게 그 이번에는 모든 레이어들이 다 완전 연결은 아니에요. 그 시그모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개 변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함수였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가 이제 완전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간단한 확인은 그 레이어가 완전 연결인 경우에만 그 갱신을 이제 수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역전파 결과 DW가 이제 구해진 상태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률은 우리가 지정한 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B는 이제 DB에서 학습률을 이렇게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이제 지금 좀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아까 요 손실 산출 부분이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소프트맥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제 순전파를 원래 원하던 대로 그냥 끝까지 이제 해내고, 그죠? 이 손실 산출은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그 별도의 이제 손실로서 그 손실함수로서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손실함수를 이제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로스 펑션. 예전하고 이제 비슷한 스타일로 만약에 이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제 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이제 객체가 넘어가는 거죠. 얘가 뭐 그걸 따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손실 산출에서는 이제 요게 조금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수정하면 그냥 여기서 이제 예전처럼 로스 펑션으로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로스 펑션 자체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모형에 이제 출력하고 그 정답하고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이제 로스 펑션 내부에서 알아서 이제 할 일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 예전 스타일로 그냥 이제 수정을 해 이제 그 예전 스타일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방향성으로 이제 가고 싶다면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한데 그 손실 산출을 이제 해서 손실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괜찮은데 역전파를 할 때 그 소프트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계층이라고 보기는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스 펑션 자체의 백워드를 직접 이제 d 아웃을 이제 1로 이제 시작해 가지고 d 아웃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 주시는 거죠. 얘는 이제 한 번만 이제 수행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레이어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좀 바꿨냐면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계층 하나를 제외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다만 예전과의 차이점은 이제 손실함수 자체도 그 전체 계산의 일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역전파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손실함수에서부터 백워드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이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수정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전파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매개 변수 이제 갱신 이제 수행이 될 거고, 다음과 같이 이제 매개 변수 갱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됐죠 뭐.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손실을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과는 다르게 매 학습마다 이 뭐 시간값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하시게 되면 전체 600번이 1초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매 학습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라서 여기서 이제 그 손실 확인 자체도 그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번 정도 단위로 손실을 이제 확인하는 이 정도로 좀 수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몇 번째 학습인데 그 시점에서 손실이 얼마가 나왔더라.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손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하긴 하니까요. 처음 첫 번째 학습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손실을 이제 찍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딱 한 번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손실이 얼마로 이제 시작하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알고 싶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100번당 그 한 번씩 이렇게 찍어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굳이 괄호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이 나올 때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손실들을 좀 수집을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손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손실이 나올 때마다 수집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 요 순전파 시점에서 손실을 구하니까 뭐 여기서 손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나올 때마다 수집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빠져나가서 손실 변화는 이제 사후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보내주는 요 정도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다 된 것 같고, 뭐 어딘가에 이제 오타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걸 다 구현하셨어요. 모든 부분을 이제 다 구현했고, 그 제가 뭐 전달드리는 코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그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코드다 보니까는 뭐 여기저기 뭐 오타도 있고 뭐 그러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단 돌려보고요.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겼는데 언뜻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이제 제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 이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4일차 노트북에 있는 정의를 혹시 이제 좀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쭉 붙여넣어 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챗GPT 활용하고 계신다면 요거 이게 이 정의를 붙여넣은 다음에 야 이거 잘 안 되는데 뭐 오류 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됐고요. 네, 딱 여기까지 시간을 맞췄네요.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 역전파 신경망을 그 동일한 설정으로 해가지고 돌려보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